안녕하세요. 주식회사 EQ의 탄누러 갑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리액트와 함께 진화하는 GraphQL 클라이언트 릴레이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EQ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레스토랑 예약 사업에 관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점용으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기능 서비스 개발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영역으로는 웹 프론트엔드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릴레이가 무언가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저희들이 왜 릴레이를 채택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릴레이를 도입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 릴레이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릴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릴레이라는 것은 GraphQL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데이터를 GraphQL 서버 통신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데요. 리액트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액트와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릴레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리액트의 특징으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릴레이의 특징으로서 리액트와 마찬가지로 메타사 같은 메타사가 개발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개요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외의 특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릴레이를 채택했는가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제품에 도입을 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음식점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오른쪽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음식점에 오시는 고객님의 정보라든지 음식점 내에 테이블 상황을 이용 상황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온라인으로 음식점을 예약하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그 고객의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오셨을 때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고객에게 더 좋은 접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사전에 예약한 고객에 대해서 자리도 미리 마련하고 그래서 오시면 바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향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좌석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몇 손님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예약 없이 바로 오시는 손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바로 좌석을 준비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좌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 제품을 사용하면은 순조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눈앞에 있을 때 이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서비스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동작이 빨라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복잡하고 리치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더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덕트는 신규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개발 중이라서 출시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릴레이를 도입을 했는데요. 자, 그럼 왜 릴레이를 도입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신규 프로젝트의 기술 선정을 할 때
릴레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서버 통신에 GraphQL을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걸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는 지금까지 다른 프로덕트에도 GraphQL을 사용했는데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용 사례가 많고 에코시스템이 활발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GraphQL을 사용할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전에 정해두어야 할 게 있는데요. UI 라이브러리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팀뿐만 아니라 사나이 전체로서 Vue JS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거기서는 이 리액트를 채택하기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Vue.js뿐만 아니라 Next.js도 기술적인 트렌드를 잘 파악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론에 해당하는 GraphQL 클라이언트인데요. 그 전에 리액트를 선정한 이유와도 연결되는데요. 그 리액트와 마찬가지로 메타사가 개발하고 있는 릴레이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리액트의 베스트 프랙스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이 릴레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스택 전체 이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aphQL 클라이언트는 릴레이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 발표에 나오는데요. 릴레이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는데요. 자, 무엇이 실현되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실현할 수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당초 릴레이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었는데요. GraphQL 서버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 사양에 대해서는 릴레이 이외에 GraphQL 클라이언트 사용하면 필수가 되지는 않지만 릴레이를 사용할 때는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릴레이 특유의 제약사항,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 사양이 뭐냐, 이 스펙이 뭐냐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오브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런 사양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애플리케이션 안에 사용하는 오브젝트 모두 유닉 아이디를 주는 거죠. 그런 사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커넥션이라는 사양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릴레이 안에 있는 GraphQL 클라이언트 사용하는 쪽에서도 비즈니스 할 때 CEO로서 사양으로서 여길 따라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오브젝트의 리스트를 비즈니스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릴레이를 사용한다면 이 두 가지 사양에 대응한 GraphQL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하게 신규로 이 GraphQL 서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양에 대응해서 사용하고 이게 필요했습니다. 이 사양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릴레이를 사용해서 무엇을 실현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이라는 방법이 실현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그멘트라는 게 뭐냐? 이것은 GraphQL의 안에 쿼리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선언하는 구조입니다. 이 보시면 커스터머 네임이
프라그멘트가 되어 있죠.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이라면 뭐냐? 그 프라그멘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취득 선언과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함께 배치하는 수법입니다. 이 예를 보면은 이 파란색 틀 안에 나와 있는 이 컴포넌트 안에 이름을 파란색 틀 안에 있는 컴포넌트 안에 이름을 취득하는 이름에 관심이 있는 커스터머 안에 커스터머의 이름이라든지 그 읽는 방법, 이름을 그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각각의 컴포넌트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이 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을 하지 않을 경우 각 컴포넌트의 취득 선언을 할 수 없고 그 공통 컴포넌트 처리에 필요해지는 데이터 취득이 열거됩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럴 경우는 하나는 오버패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말하자면 some 데이터라는 게 이것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 처리에서는 필요한 컴포넌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이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계산 리소스라든지 네트워크 리소스에 낭비가 됩니다. 소비가 많죠. 그래서 그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더패치가 발생하는데요. 이 컴포넌트 트리에 네임 카나라는 게 고객의 이름을 읽는 법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코멘트 아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취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면 필요한 데이터를 취득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컴포넌트와 그 필요한 데이터의 선언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렌더링이 부족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또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을 하지 않는 디메리트가 됩니다.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을 실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오버패치, 언더패치를 방지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화면에 사양 변경이 발생해도 오버패치, 언더패치가 발생하는 것을 겁내지 않고 신속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릴레이를 통해서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render as you fit라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nder as you fit라는 것은 일본어로 하면은 패치하면서 렌더링을 한다는 것인데 포인트 렌더링이 시작되기 전에 데이터 취득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렌더링과 병행해서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render as you fetch라는 것은 fetch on render라든지 fetch then render처럼 유저에게 더 빨리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다.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는 중에도 적절한 홀드백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render as fetch의 이점입니다. render as fetch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렌더링 플로우 밖에서 데이터 취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서스펜스에 대응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릴레이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ender as you fetch를
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프로덕트에서 예를 들면은 스크린샷의 왼쪽 보면은 고객 리스트가 있죠. 그 고객 리스트를 클릭하면 그 고객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이때에 코드로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클릭 이벤트 안에 퀘리의 GraphQL의 퀘리에 패치를 돌려주고 컴포넌트의 렌더링을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커스터머 고객 상세와 렌더링 되었을 때 아직 데이터가 다 모이지 않았으면 그것은 서스펜스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릴레이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렌더링 as fetch라는 방법으로 좋은 기회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 타입 세이프티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 릴레이라는 것은 우선 GraphQL 스키마로 와 그 선언된 퀘리를 바탕으로 사전에 컴파일을 하고 아티팩트라고 불리우는 파일을 자동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 생성된 파일에는 타입스크립트의 타입가 필요하는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타입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릴레이의 설정 파일에 language라는 옵션이 있는데 거기를 스크립트를 지정함으로써 타입 스크립트에 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타입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프로덕트에서도 이 릴레이를 채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타입 세이프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왼쪽 사례는 프래그멘트로 취득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참조할 때 이것이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참조한다는 것을 빠른 단계에 눈치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사례는 프래그멘트가 컴포넌트 트리 안에 존재하는데 모 컴포넌트 안에서 그것을 선언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도 또 타입 체크로 눈치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만이 아니라 보관과 같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이 이 타입 세이프티로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캐슈로 낭비된 불필요한 리퀘스트를 뺄 수 있는 거, 그 서버화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한테 캐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으로 불필요한 것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의 표시 그것을 전환하고 또 뭐 다시 돌아갈 때 캐시부터 데이터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에 대해서는 더 속도감 있게 데이터를 표시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상의 리퀘스트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와 뷰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캐시에 관해서 캐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객의 이름을 변경하였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고객의 이름이라는 것은 왼쪽의 리스트와 오른쪽의 상세 부분이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를 변경하면 캐시에 그 변경을 전달할 수가 있고 편집한 결과 왼쪽 리스트도 같이 변경된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포인트는 뮤테이션의 이름을 변경한다라는 것을 이것은 그 이미지입니다만
그 뮤테이션의 레스폰스로서 변경 후의 이름을 받아들임으로써 릴레이가 스토어의 캐시로 반영이 된다. 그 캐시에 반영되고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컴포넌트의 재묘사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릴레이의 좋은 점이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캐시라는 것은 이른바 정규화된 캐시가 되어서 그 데이터를 참조하는 컴포넌트만이 변경된다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 고객 리스트 중에 이름이 변경된 고객만이 렌더링 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다음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그리고 실현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도큐멘트에 쓰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점. 왼쪽의 스키마 같은 경우 유니크한 아이디가 별다른 오브젝트에 발생했다라는 워닝이 릴레이부터 발생했는데 오른쪽처럼 스키마를 수정했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노드를 구현하지 않고 있는 오브젝트라도 아이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디로 캐싱하자라는 그런 거동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비교적 빠져버려서 뭐 그런 문제도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실현되지 못했던 거, 달성하지 못했던 거입니다만 렌더 as fetch입니다만 부분적인 단계적인 렌더링을 조합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렌더 as fetch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여기서 부분적인 렌더링을 접목시킨다라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간 전략입니다. 고객 정보를 표시할 때 예를 들면 그 윗부분은 바로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데 아래쪽 부분은 아카운트부터 좀 취득할 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윗부분만이라도 보고 싶다. 뭐 그런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그때 아래쪽의 렌더링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외의 부분만 렌더링을 먼저 한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쪽에 differ라는 스트림과 같은 그래프의 디렉토리라고 하는데 여기를 사용해서 부분적인 렌더링을 하기 위한 부분적인 데이터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에는 이 differ stream라는 부분적인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적인 렌더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이 differ stream에 대응하여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서버도 필요하는데 아직 그 서버 측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릴레이 그 자체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타 요소 때문에 아직 대응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현 단계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적으로 무거운 데이터 같은 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긴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에는 취득 코스트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가 등장하거나 또는 지금 이대로라면 아직 유저 체험이 보다 나은 유저 체험으로 하고 싶을 때 그때를 위해서 좀 더 조사,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 못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 Next.js와 조합시키는 SSR라는 것이 있습니다. 릴레이에 샘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샘플 구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SSR 자체는 완성됐습니다만 두 가지 과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있는가 하면 벳도 서버 프로프스 안에서 get server side props 안에서 GraphQL 리퀘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페이지 컴포넌트에 전달합니다. 이 부분에서 get side server props 안에서 away가 된 부분 이 데이터가 취득을 끝나기까지 클라이언트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데이터 취득이 그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SSR에서 취득한 프롭스를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달하기 위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릴레이 내부 구현을 의식한 코드를 써야 되는데 약간 좀 복잡하고 향후 릴레이 사양을 만들 때 그것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저희들 애플리케이션으로서는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보다 나은 체험을 위해서 선택지로서 이런 것도 포함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Next.js 측에 스트리밍 SSR이라는 기능의 대응이 필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앞으로도 그쪽에 뭐 동향을 좀 계속 예의주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릴레이는 지금 소개하지 못했던 기능들이 아직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능들도 다 활용해 나가고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액트 그리고 에코시스템의 진화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싶다. 그리고 실현할 수 있으면 그 유저 체험을 더 향상시킬 수 있으면 정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서머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릴레이를 활용함으로써 프래그먼트 콜로케이션의 타입 세이프티부터 좋은 개발 체험까지 개발 체험을 할 수 있고 좋은 유저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릴레이의 진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노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플러스톡이라는 시간입니다. 질문자를 초대해서 질문을 듣고 좀 더 깊게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도 받아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밑에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도 그 부분을 클릭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자는 라인의 오쿠무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인의 오쿠무라고 합니다. 대마이간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대마이간에. 지금 대마이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프 QL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프 QL을 사용하는데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버 사이드 린다에서 메모리 딕기기 크다. 이걸 지금 저는 좀 다른 걸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지금 릴레이 도입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릴레이를 사용하시고 그 제일 좋았던 점은 뭡니까? 네.
저는 리액트라는 새로운 기능과 조합해서 또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선택지가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다큐멘트 콜로케이션,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이라는 것을 이게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뷰할 때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게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 이 부분은 아주 큰 부분이었다. 네,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이라는 게 아까 다른 클라이언트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액이면 이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 하지 않으면 그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걸 그걸 보여드렸죠. 그것도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건네주는 거 그게 좀 많이 힘들죠. 그 부분에서 릴레이의 룰에 따라서 하면 자연스럽게 깨끗해 잘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매력적이다. 좋은 프랙티스를 가이드해 나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거꾸로 릴레이를 사용하시면서 아까 프레젠테이션 서버 스페시피케이션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버 사양 이게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도큐멘트 자체가 좀 읽기가 힘들다. 그건 뭐 주관적인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툭툭 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여기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도큐멘트를 보고 릴레이 도큐멘트를 보고 이게 좀 어렵다. 좀 어렵게 써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입니다.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 같은 것도 가이드에 써 있는 것하고 좀 그게 좀 어려워 잘 모르겠어요. 그 프레젠테이션 보고 조금 알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기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도큐멘트가 적지 않습니까? 그 릴레이 그 중에서 프로덕트에서 구현하면 이게 좀 삐걱거리는 게 많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뭘 조사하고 어떤 걸 참조하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릴레이 디포지토리에 들어가 있는 거 일본어로 되어 있는 기사 이런 게 좀 별로 없어가지고 도움되는 그런 기사는 없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기사는. 근데 도큐멘트에 별로 없다 하는 것. 그런데 그 릴레이의 행동이라는 게 다른 데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그런 도큐멘트를 발견하고 제가 릴레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기드허브의 코드를 보거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역시 따라잡기가 어려운 거죠. API는 굉장히 심플한데 사용하기 편한데 그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못 가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허들이 높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클라이언트의 GraphQL 클라이언트 간 것이 충실하진 않은데 도큐멘테이션 할 정도로 그럼 머저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릴레이는 뭐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주변을 보면 GraphQL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도입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이제 조금씩 들리는데 이제부터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좋은 뉴스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 릴레이 공식 견해라든지 이런 게 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큐멘트 같은 것도 점점 더 이렇게 잘 정리되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된다면 뭐 너무 죄송합니다만 리액트가 가이드가 충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도 앞으로 가이드가 충실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하시고 있는 그 프로덕트가 있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릴리스될 것이다 하는 화면 수라든지 그 제품의 개발 인원 이런 규모를 좀 들어도 좋겠습니까? 화면은 고객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페이지하고 플러스 그 주변에 설정하기 위한 레지 5장 정도 합쳐봐야 5장. 근데 그 외에 관리하는 장면 그걸 합치면은 좀 페이지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팀의 규모감은 6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3명이 프론트 엔드고요. 프론트 엔드에서 하나의 팀이고요. 그렇죠. 탄도씨가 거기 계시는 거죠. 네. 규모가 커지면 GraphQL에 예산이 좀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인상인데 대규모 개발에 적합한 아니면 이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복잡해지면 프라그멘트 콜로케이션 이런 부분들 이게 잘 들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변경이 잦아질 때도 안심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가 되면 될수록 이거 쓰기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캐슈가 있죠. 데이터하고 UI의 일관성 이것도 비교적 릴레이의 지원을 받으면은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도 복잡해지면 좀 어려운 문제부는 되겠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좀 커지겠지만은 진화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캐시에 결국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는데 캐시의 그 단노 씨가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덕트에서 점포에서 그 테이블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예약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 점원들이 사용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갱신하잖아요. 동시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 캐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방침으로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선택지로서는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것을 쓰는 거. 서버 측에서 변경이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통지를 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좀 또 적절한 타이밍으로 데이터를 전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아직까지 좀 확실히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좀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네요. 네. 페이지 부분에서 리얼 패치를 하고 있는데 질문은 Next.js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페이지에서 패치를 하고 있다. 스토리북라든지 테스트를 쓸 때 외부 접촉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릴레이로 추적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모크하고 싶다. 그러면 모크할 방법이 잘 모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러네요.
글쎄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잘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으로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MSW 같은 네트워크 차원의 로 릴레이 자체는 순조롭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차원에서 모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네요. 예, 감사합니다.